소리가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방송이 어디 있는데? 강제를 수학에 대해 여기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소리 들리는 걸로 알고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가 원래 수학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회수가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설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또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뭐 질문을 받고 뭐 답하는 식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실제로 입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일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녹방으로 이제 할까 아니면 실방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방을 하면 혹시나 이제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궁금했던 거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올리는 그 영상들은 어떤 특정한 한 집단을 위한 그런 영상들이 아니에요. 가령 뭐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교 뭐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했던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저는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뭐 학원 선생님들처럼 제 방법이 절대적이어갖고 이거를 쫓아와야 무슨 만점을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방식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저거를 통해서 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이 뭐 한국에서는
뭐 수포자라는 단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막 잘하면은 막 와 막 이렇게 하고 막 떠받드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꼭 무슨 특정 어떤 똑똑한 집단의 전유물이 꼭 수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수에 쫓겨서 꼭 내가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학생들만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개를 하지 못해요. 이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거에 어떻게 쫓기다 보면 마치 이거는 진짜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혹은 책을 앞에 놓고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어떤 사고의 자유 같은 거를 완전히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전개를 해 나가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아까 말했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이 정답이 아니면 이 과정까지 싹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결과는 제쳐두고라도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국은 이게 시험 자체가 객관식 중심의 어떤 표준화된 시험이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를 싹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 사람이 성장하는 건 이 과정 속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 진도를 뽑고 무슨 시험을 대비하면서 하는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강의들을 보면 이제 주요 이제 문제 풀어주는 식의 문제풀이용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에서 이제 사람이 사고력이 성장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건데 이 과정 자체를 누군가가 대신을 해줌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제가 입시를 하면서 봤던 책들이 다 이런 책들이에요. 이 기하학 원론 이 책이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은 한국 입시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여기에는 정답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고 무슨 다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딱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법칙 11 보면은 이렇게 이게 증명하는 이 과정이 다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후대 수학자들은 어떻게 해설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증명을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수학자들의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이디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그 지식 전달 위주의 수학 강의는 뭐냐면 뭐가 없냐면 그 문제를 해답을 보면은 혹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내가 뭔가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맨 처음하고 맨 뒤에까지 우리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씨를 보는 건 어떤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건 그 사람이 문제를 보고 중간중간에 결론에 이르게 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소결론들만 보는 거란 말이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심리적 변화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흐름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파편적으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어떤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그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언어라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연속적이잖아요. 불연속적이니까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당황스러움,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어떤 긴장감 같은 거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그런 쾌감 같은 거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 문제에 어떤 실마리를 찾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 문제집의 해설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제풀이 과정의 그 파편적인 것들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제를 푼 사람의 어떤 그 사고 과정의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장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심리적 흐름.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 그 뒤에 깔려있는 이걸 다 포함하는 이 심리적 과정 속에서 사람이 그 성장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내가 직접 풀어야 된다. 내가 직접 풀어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답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가 찍어야만이 그때 자기의 어떤 사고력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가 풀어놓은 걸 가지고 이걸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보고 느꼈을 때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보고 느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격투기나 무슨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격투기나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강의를 듣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경기에 대해서 어떤 중계하는 해설자가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기 전체에 대해서 그 경기를 실제로 뛰고 있는 두 선수가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다 느낄 수 없고 그 해설자가 얘기해주는 파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그 경기를 이해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파편들을 가지고 경기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를 통해서 그 종목에서 요구하는 감각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내가 그 경기에 직접 경기를 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든 지든 간에. 그쵸?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 제가 뭘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좀 까먹어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수학에 대한 영상은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를 위한,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모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을 뭐 얻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여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한 인간이 그 인간이 문제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이런 게 전개가 되는 건지 그런 걸 오히려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심리적 과정이라는 게 있구나. 문제 풀이에는 이런 게 이면에 깔려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자꾸 이 사고력을 키운다는 건 결국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힘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로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메타인지라는 말 있죠. 메타인지, 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를 다 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심리학책을 보게 됐거든요. 기하 원론을 다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그 심리학 책이었나?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학습 방법에 관한 책을 찾다가 우연히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외에 또 하나의 그게 있어서 자기가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셀프 필터. 그러니까 뇌 속에 이제 자아가 두 개 있는 거죠. 뭐 일종의 그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수학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메타인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메타인지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어떤 성숙과 발달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무슨 수학을 하는 머리가 없다느니 이렇게 결론을 확 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 점수 너는 100점이라서 너는 수학은 뭐 머리가 좋고 너는 뭐 80점이니까 너는 떨어지고 너는 50점이니까 너는 완전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가르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단순히 그냥 점수는 딱 점수일 뿐 딱 거기까지밖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의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 사람을 오히려 사고력을 망치는 방법으로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수능을 비롯해서 학교 시험이 한국은 표준화된 그 객관식 시험 위주잖아요. 이게 사람을 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답안지를 다 써서 OMR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번까지 보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결론이 항상 주어지게 되는데 이 오지선다형은 뭐냐면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찍으면 정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선다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 눈앞에 반드시 20% 확률로 정답이 하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5개 중에 하나만 찍어서 맞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사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점수를 주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교육은. 그죠? 그러니까 결과 위주의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길들여지면 뭘 배우냐면 사기를 배우죠. 사기를 배우죠. 사기. 뭐냐면 과정 따위 필요 없다 이거야. 어차피 눈앞에 5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니까 대충 알아도 찍어서 맞추면 된다 이거 아니야.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야씨 과정은 필요 없어.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걸리지만 않고 어떻게 쓰든 정답만 찍으면 돼. 이 돈만 벌면 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게 뭐냐. 사람들이 돈만 벌면 장땡이 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집단 정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되게 안 좋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만든다고 하면 한국은 뭐냐면 과정이 어느 정도 애가 괜찮았어도 정답이 요만큼만 빗나가도 빵점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과정이 그지 같은데 과정이 전혀 쓰잘데기 없어.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찍었는데 정답 맞으면 이놈이 아까 그놈보다 점수를 더 높게 나오는 이상한 나라인 거지. 그러니까 아예 이 시험 자체를 객관식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관식 서술을 한 다음에 꼭 모범적인 답안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정답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괜찮아. 그럼 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답은 틀렸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점수를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그대로 점수를 주면 돼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틀리더라도 자기가 집중해 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겠지. 혹은 공부를 하려고 하겠지. 왜냐면 네가 한 만큼 점수를 과정에 그만큼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을 망치는 교육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수포자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오늘 이제 방송을 요약을 하면 제가 올리는 수학에 대한 영상은 전혀 지식 전달 위주의 수학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올리는 수학 영상을 볼 적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이론이 전개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 대한 부분,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연역적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강의를 보고,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 제 영상을 보고 여기에 진도를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법칙 44번까지 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기하학 원론이 13권까지 있는데 한 6권 정도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웬만한 그 원부터 직선, 각, 삼각형에 대한 그 모든, 혹은 넓이에 대한 이론 같은 거, 비율에 대한 이론 같은 거, 이게 다 들어있는 게 한 6권까지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공간도형이라든지 무리수에 대한 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심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만 해도 법칙이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한 200개쯤 되나? 이제 1년 지났는데 한 법칙 40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가장 효과적인 거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했네? 그러면 본인도, 혹은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지금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어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하학을 실제로 정복하려고 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그러면 요런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공부하는 자기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혹은 이론을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송 수학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그 꾸준히 보실 분들은 요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 댓글에 답을,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